아. 안녕하세요. 부산인 우시영입니다. 오늘은 책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는 공북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공북은 2024년 부산시 청년 공동체 경연대회 갓생림픽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죠. 청년이 머무는 도시, 청년이 연결되는 공간,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오늘 그 이야기를 이끌고 계신 공북 공재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자기소개를 먼저 간략하게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독서 커뮤니티 공북을 운영하고 있는 공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독서 모임의 대표님이라고 해서 좀 약간 좀 고지식하고 좀 깐깐한 이미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너무 이렇게 순둥순둥한 이미지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공북 대표로 지금 계시는데 벌써 독서 모임 9년차 운영자세요. 예. 카리스마가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일을 하실 때에는 지금 공북이랑 또 공북 살롱까지 두 공간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대체 공북이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오늘 공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저희가 인간 공재준을 먼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준비했습니다. 네, 공재준 프로필 털기. 네, 긴장 안 하셔도 되고요. 네, 혹시나 정보가 좀 다르면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공재준 대표는 어릴 적부터 책을 아주 사랑한 공부벌레였다. 사실입니까? 왜 눈동자를 흔들리시죠?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네. 공부벌레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책은 읽긴 했는데 그렇게 막 좋아한다까지는 아니었고 성인이 되어서 책도 많이 보고 성인이 되면서 이렇게 책을 좋아하셨던 책도 보고 거네요. 공부도 열심히 하려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학교 4년 동안 학년 대표를 계속 쭉 하셨다고 들었어요.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게 제가 재수를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나요? 네, 재수를 하고 이제 한 달 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니까 저는 나이 많은 선배인데 1학년을 같이 들은 거예요. 그때 이제 학년 대표가 되었는데 남들이 그때는 공부랑 상관없이 그냥 복학생이라서 된 건가요? 이거 하고 저 사람 많이 안 해? 그냥 학년 대표 했으면 좋겠다. 좀 있구나 하고. 선후배를 잘 아니까 학년 대표가 되면 좋겠다 해서 학년 대표가 되었는데 다들 귀찮아서 그런지 이제 안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연임을 4년간 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잘못된 정보네요. 잘못된 정보이네요. 그렇다면 그 대표님 인생의 어떤 첫사랑 같은 그런 책 있잖아요. 뭔가 마음을 설레게 했다거나 아니면 내 인생을 좀 변화시켰던 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사랑이라기보다는 막 한 중고등학생 때 사랑이라면 풋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풋사랑 같은 책이 있나요? 풋사랑 같은 책을 생각했을 때 그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책 내용이 마시멜로를 한 개 주면서 너 이거 조금 있다가 먹으면 내가 2개를 줄게.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들은 제 아이한테 많이 했던 교육법인데 그래서 이제 1개를 먹는 친구도 있었고 참으면 뭐 2개를 먹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학창 시절에 공부하면서 지금은 마시멜로를 먹을 때가 아니야.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대입을 쳤는데 가나다군이 다 떨어져서 재수를 하게 되었고 또 아버지가 건드렸네요. 네네. 그래서 책 읽는 거랑 또 공부하는 건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시멜로. 네네. 저도 한번 꼭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30대가 되어서 어쩌보면 살짝은 농익은 사랑이라고 한다면 저는 최진석 교수님의 노자와 장자의 기대어 이 책이 되게 좋았고요. 또 24년도에 한강 작가랑 올해의 작가상을 받은 이제 고명환 작가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도 되게 고명환 좋아합니다. 작가님 작가로 또 변신을 완벽하게 하셨잖아요. 저도 한번 잘 체크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반전 매력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조금 정적인 성격이 아니실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쿵후
복싱, 뭐 네네. 주짓수 네. 이런 거를 또 잘하시는 만능 스포츠맨이다. 네. 이런 조사가 맞게 됐나요? 그런 운동을 했었죠. 하고 있는데 다 좀 대련을 하는 그런 운동이네요. 그런 몸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계기가 있으십니까? 그런 운동을 좋아하시게 된?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체격이 왜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데 좀 동경도 있지 않았나 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구나. 운동 좋아하고 했던 게. 그러면 네. 이제 공부 활동을 안 하시는 시간에는 좀 이렇게 네. 운동으로 시간을 보내시나요? 어떠시나요? 지금은 저희 아이가 태어난 지 한 150일 정도 돼가지고 육아를 정말요? 한다고. 아이 아빠시네요. 네, 네. 육아를 한다고 보내고 퇴근하면 운동도 뭐 할 때도 있는데 이제 공부 관련 업무도 많이 하고 또 와이프가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그거 돕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프로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복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제가 약간 추측해 보건데 이제 성을 그냥 이렇게 하신 거 아닐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사실 그 말이 맞고요. 그래요? 처음에 네. 커뮤니티 뭐 만들 때 네. 이렇게 오래 할지도 몰랐고 커질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름 뭐 하지 했는데 공재준과 함께하는 독서 모임 길어요. 공북이라고 하자 하는데 사람들이 뜻이 뭐예요 물어보길래 한 개 만들어야겠다 해서 네. 함께 공을 써서 함께 책을 읽는 모임 공유하고 그런 모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그래도 좋네요. 네, 어째 들어맞았습니다. 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네.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이제 공북은 책과 함께 놀고 성장하자라는 취지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2017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부산 서명과 수영에 독서 모임을 위한 전용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간에서 이제 6명의 리더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한 달에 한 20회에서 30회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공간에서 이제 독서 모임도 하고 글쓰기도 하고 뭐 다큐멘터리 모임, 자기 개발 모임, 다양한 모임도 하고 또 공간 안에 청년들이 좀 자기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준다든지 아니면 지자체와 함께 협업해가지고 부산의 작가를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북토크를 이런 걸 열어준다든지 그런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독서 모임은 어떤 매력이 있나요? 저는 일단 먼저 아나운서님께서 말한 그런 부담스러운 독서 모임도 물론 있고요. 네. 저는 부담스러운 게 싫어가지고 독서 모임 하는 것도 힘들면 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안 그래도 독서 모임을 하는 게 취미 생활이고 아니면 사회 생활도 힘든데 그러면 내가 하는 독서 모임만은 좀 편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서 뭐 독후 감상물 써라든지 이런 건 안 하고요. 그 대신 리더들이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모임하기 한 일주일 전에 토론 질문을 만들어서 좀 제공해주자. 그렇게 보면 책 읽기 힘들어도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독서 모임만의 매력이라고 하면 이제 책을 읽고 내 생각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똑같은 걸 봐도 다양한 걸 느낄 수 있구나. 그걸 알아간다는 게 정말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뭐 이렇게 작은 모임으로 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북콘서트도 하시고 북살롱도 또 운영하고 계시고 또 연간 뭐 300회에 가까운 행사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커뮤니티를 확장하게 되신 건지 그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직장인이라고 했잖아요. 제 그때 청년의 제 꿈은 취업을 하는 거고 취업을 하면 내 인생의 행복은 다 끝났다. 이대로만 살면 나는 문제없이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마법처럼 이 행복한 감정이 얼마 안 가더라고요. 한 6개월 지나니까 내가 정년까지 평생 이래 살아야 돼? 내가 생각했던 모든 직장인들의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서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아는 지인이 연락이 왔어요. 재준아, 너 취업도 했고 책도 좋아하지 않냐?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만 지금 부산에 독서 모임이 없어서 서울에 독서 모임을 하러 간단다. 야, 너가 그러면 독서 모임 한 개 만들어 보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 마침 저도 좀 제 삶에 대해서 생각했던 시기라 네. 그러면 독서모임을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공북이라는 이름도 그때 네. 나왔고 처음에는 이제 카페에 모여서 커피 한잔 하면서 한 3-4명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때는 어떤 친구분들인가요? 아니면 대학교 후배들이라고 해야겠죠. 좀 멘토링처럼 나는 취업을 했고 네네. 너희들은 대학생이니까 같이 네. 취업에 도움되는 도움도 책도 주고. 읽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독서 모임이. 그래요? 네, 재밌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안정적인 공간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그 젊은 시기에 오피스텔을 계약을 했어요. 난 여기서 네? 독서 모임을 하겠다. 네. 너무 일을 크게 벌이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독서 모임이 그때 한 달에 2번만 있었거든요. 2번만 하는데 나머지 시간은 뭐 나 취미 공간으로 쓰지 뭐 이런 생각으로 했었고 그리고 또 그 모임에 오는 사람이 나 오피스텔에서 독서 모임 해요 하면 무서워할까 봐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대로변에 좀 번화가 대로변에 있는 오피스텔을 잡았고 저희가 모임 활동 사진을 항상 올렸어요. 네. 우리는 이상한 모임이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입소문을 탔고 10명이 20명 되고 20명 30명 되고 40명 막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혼자 운영을 했었거든요. 이제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하는 게 한 10번 이래 늘어나니까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주말에만 했어요. 그러니까 아하. 제 주말이 없어지고 그러네요. 퇴근하고 책 읽고 모임 준비하고 이 루틴이 계속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이러면 안 되겠다. 혼자는 못 하겠다 해서 함께 할 리더를 그때 구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방금 이야기했던 제 와이프도 만나게 되었고 와이프가 또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운영하는 상가가 너무 이쁜 거예요. 나도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오피스텔 좁은 데서 하면 안 돼. 상가로 가겠어 해서 이야. 서면 번화가에 비싼 데 들어간 거죠. 점점 커집니다. 네, 그렇게 들어가서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수영장까지 열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커지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랑 같이 협업을 할 때도 있고 리더가 지금 6명까지 생기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리더라는 개념은 어떤 직원들인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함께 독서 모임을 운영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모임을 이끌어 가지고 자기 모임을 만들고 어떻게 공북을 같이 함께 발전할 수 있을까 이야기도 나누고. 그럼 지금은 규모가 상당할 것 같은데 회원 수도 많겠어요. 처음엔 3명으로 시작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네.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즌제로 하거든요. 3달에 한 번씩 시즌을 바꾸고 있어서 평균 한 50-60명이 기수인데 많을 때는 한 100명 넘어갈 때도 있고 또 적을 때는 한 30명 될 때도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연령층도 청년들이 주로 많나요? 아니면 다양한가요? 청년들이 주로 많은데 진짜 한 20대 초반이 올 때도 있고 한 번은 60대 분들도 올 때도 있고 되게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희는 뭐 나이 구별하지 않고 하니까 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요 하고 생각보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같이 모임하시는 분들이. 누구에게나 문은 열려 있는 곳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에는 또 좋은 소식이 있었더라고요. 부산 청년들의 축제죠. 갓생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셨어요. 대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갓생림픽? 이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간단한 소개를 좀 해주시고 또 어떻게 거기에 가게 되셨는지 또 발표하신 내용까지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갓생림픽이라는 게 갓해서 좀 갓생이라는 게 정말 신조어죠. 갓이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처럼 산다라는 걸 좀 바꾸면 정말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산다. 쟤 진짜 열심히 사네. 그런 걸 갓생 산다. 갓생 산다. 우리 갓생 살네요. 그런 게 갓생이고 갓생림픽은 부산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이제 뽑는 거였어요. 작년에가 3회 차였거든요. 제가 사실 1회차 때부터 나 정도면 갓생을 살지 해서 신청을 했었어요. 열심히 사니까 이러면서 신청을 했었는데 광탈하더라고요. 1회차 떨어지고 2회차도 열심히
신청을 했는데 또 떨어지고 오. 아 진짜 이 갓생의 벽이라는 게 네. 상당히 높구나. 열심히 네.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아,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3회차가 운이 좋게 부산에서 커뮤니티를 운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제가 네, 주제가 딱 해서 주제가 난데 날 위해 난데? 만들어진 건데 신청해야겠다 해가지고 신청을 했고 정말 운이 좋게 또 금메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네. 거기 각생림픽 발표 내용은 공북 커뮤니티가 부산의 자랑이다라는 걸 되게 어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처음에 독서 모임이 만들어진 게 부산에 독서 모임이 없어서 청년이 서울로 간다잖아요. 근데 독서 모임마저도 서울에 네. 가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걸 좀 막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만들었고요. 네. 현재 저희 모임에는 거제도에서 오고 창원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양산에서도 오고 다양한 곳에서 오고 있다. 네. 그리고 또 양산에서 있던 분이 우리 공북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부산에 정착하고 정말요? 취업도 하게 되었다. 와.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네. 또 저는 전국 돌아다니면서 서울에서도 뭐 화성에서도 제주도에서도 네. 부산 독서모임 커뮤니티 공북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부산에 대한 매력도 알리고 있고 그런 강연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부산 15분권 거리 그런 생활권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서면 수영의 독서 모임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또 추후에는 또 다른 곳도 좀 오픈할 예정이다. 그게 안 된다면 다른 커뮤니티와 연계해가지고 독서 모임을 부산 15분권 어디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겠다. 네. 그런 말도 했고요. 그렇군요. 네, 다양한 말을 했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사실 부산에서는 유출되는 네네. 입장인데 오히려 유입되게 하는 공북이다라는 걸 좀 네. 어필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거 어필 플러스 이제 저희 그 회원님 중에 공북으로 태교를 했고 네. 태교를 한 이후에 아이 이름을 책으로 지었거든요. 이름을요? 예. 그래서 와. 손씨로 손책 아, 책으로 지은 그런 회원님도 계시고 멋지네요. 예. 네. 책을 정말 좋아하시는 우리 회원님 리더님도 나중에 되셨지만 그런 분도 네. 있다. 우리는 이런 것까지 한다. 그런 걸 어필해가지고 네.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네. 갓생으로 또 이렇게 올림픽 하는 갓생림픽에서 또 대상을 차지하시긴 하셨지만 사실 어려움이 참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드는데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건가요? 지금도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커뮤니티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생각보다 더 많은 품과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이 들어가거든요. 또 커뮤니티를 만드는 건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이걸 지켜가는 게 힘들어서 네. 금방금방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갓생림픽을 나간다든지 네. 아니면 강연의 기회가 있어서 알릴 기회가 온다면 항상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공북을 알리고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올 수 있게 네. 그렇게 하는 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데 있어 들어가는 에너지와 시간 대비 뭐 돈을 번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또 누가 또 알아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운영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대부분 자기 만족이라든지 내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또 운영자가 슬럼프가 오면 바로바로 망가지는 게 그렇죠. 커뮤니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항상 하고 있고요. 네. 실제적으로 저도 한참 동안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게 나의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붓는 게 내 삶에 가치가 있는 일인가? 그런 고민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진짜 한 수백 번, 수천 번, 그만둘까? 그만둬야겠다. 네, 그만둬야겠다. 너무 힘들다. 네네. 했다가도 이상하게 안 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결과 이렇게 사는 게 그냥 내 삶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저랑 같이 독서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한 10년, 20년 같이 흘러가면 그 사람 자체가 좀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네. 싶었고 그러면 사회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지금 태어난 아이라든지 이제 밑에 세대들이 좀 더 건강한 환경에서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신념으로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런 모임은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가 상당히 궁금한데 네. 특히 예산은 좀 어떻게 마련을 해서 수익을 내느냐 이것도 참 맞습니다. 네, 궁금해요. 너무 직접적인가요? 아니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대해서 좀 어째 보면 집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커뮤니티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직장인이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직장인이라서. 네, 생업이 아니라 직장이 있고 이거를 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 사실 회비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 자체 월세도 안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요? 네, 커뮤니티를 운영하면 뭐 월세라든지 관리비도 있고 함께 운영하는 리더님들 활동비 이런 것도 있고 또 다과 비품 사는데 생각보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이 월세를 내기에는 회비가 부족하니까 혹시 부족하면 이제 월급에서 꺼낼 직장 월급에서요? 수도 있었지만 네, 다행히 좀 공복이 유명해지고 나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든지 강연을 한다든지 그럼 소정의 비용이 오면 이제 커뮤니티 운영에 다 쏟아붓고 있고요.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공간에 독서 모임이 없는 시간대에 다른 커뮤니티가 이용한다든지 뭐 세미나를 한다든지 소정의 공간 대여 비용이 발생하면 그걸로 또 저희 모임에 넣고 있습니다. 이거 덕분에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때 병을 앓은 적이 있었거든요. 병이요? 아프셨나요? 이게 대표병이라고 하는 건데 깜짝 놀랐어요. 대표병? 이거 어떤 병인가요? 이게 직장인이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독서 모임 커뮤니티 대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대표님 불러주니까 거기에 막 대표병이 어깨가 올라가지고 난 대표니까 막 이러면서 좀 허세가 한참 들었던 적이 고쳐지나요? 아직 좀 병을 앓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없는데 그게 그 발생했던 계기가 한참 커뮤니티가 붐이 일어나서 잘 됐을 때 회원님들도 많아지고 대관도 잘 되니까 나 직장 생활을 해도 이 정도인데 내가 본업으로 뛰어들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건방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 일 있으면 그냥 나 본업으로 들어가지 이렇게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었거든요. 5인 이상 집합금지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완전 다 무너지고 그것도 힘드셨겠어요. 월세도 계속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직장은 정말 소중하구나 그런 생각에 다시 겸손해지는 지금 항상 겸손하게 제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커뮤니티는 뭐 서로의 경험과 또 생각을 나누면서 서로 힘이 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이 공북처럼 자발적으로 청년들이 모여서 또 그 활동이 확장되는 커뮤니티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청년 입장 그리고 또 커뮤니티의 대표 입장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이 부산에게 잘 담아내려면 어떤 게 좀 부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부산시나 지자체가 지금 부산 청년들을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정책을 정말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고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부산시가 왜 이렇게 돈을 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청년들이 어쨌든 부산을 떠나고 있으니까 이런 떠나는 사람들을 잡아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청년들을 부산으로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은 가는 이유는 부산보다 서울이 좀 더 뭐 기업이 많지 않을까 아니면 문화 인프라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나 지자체에서는 열심히 또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비옥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커뮤니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이런 비옥한 환경은 인문학이라든지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인문학을 통해 가지고 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야 될 것 같고 또 자기 개발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거 돈을 잘 벌고 싶다면 잘 벌 수 있는 강연을 한다든지 그리고 버는 것만이 아니라 그 번 돈으로 어떻게 하면 잘 모을 수 있고 아낄 수 있고 잘 쓸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강연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이 잘 살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고
그걸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커뮤니티이지 않나. 그러니까 지자체라든지 시가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연계해가지고 이런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어떤 네. 프로젝트라든지 협업 아이디어가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네. 네. 지금 한 7월 말에 지금 부산 청년 작당소라는 곳이랑 네. 공북이 함께 3주 프로젝트를 가지는데요. 네. 이 프로젝트가 나는 누구이고 내가 원하는 솔직한 욕망이 뭔지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그런 거를 기획했기도 했고요. 네. 또 9월에는 화성시립 도서관과 함께 이제 지역 커뮤니티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커뮤니티가 오래 유지될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를 가지는 시간도 있습니다. 또 부산에 대형 독서 커뮤니티들 여러 개가 있는데 네. 함께 모여가지고 한 가을에 프로그램 같은 거 기획을 한번 해보자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네. 또 부산에 4050 인문학 커뮤니티 단디클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커뮤니티와 또 서울에 책과 강연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네. 이제 서로 인문학적인 강연이라든지 그런 걸 하자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걸 또 준비하고 네. 계시네요. 네. 앞으로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반에 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네. 공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부산 시민분들 그리고 청년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이 뭔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떨 때 좀 몰입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장면이 왔을 때 내 감정이 흔들리는지, 아니면 누군가 부러워요. 그럼 부러워하는 이유는 뭔지, 또 죽기 전에 뭘 하고 싶을지 그런 것들을 모두 찾아가는 단계가 나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나만의 기준이 확고해야 남들이 이 나이 때는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좀 못 사는 거야, 그런 타인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좀 빛나는 그런 삶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스스로 빛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 또 청년들에게 딱 맞는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멋진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공북의 공재준 대표와 함께 청년들이 모여 책을 읽고 말하고 연결되며 작은 공동체가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청년이 머무는 도시, 청년이 말하는 도시, 그 안에 공북 같은 공간이 있다는 것, 분명 부산의 큰 자산 아닐까요? 부산인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